K키즈 친구들 안녕. 안녕. 와우 K키즈 시즌2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나는 키키 언니야. 이제 우린 다 같이 와우 K키즈야. 혹시 와우 K키즈에서 K키즈가 무슨 뜻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 당연하지. K는 코리아의 K, 어린이들 키즈, 한국 어린이들이란 뜻이잖아. 맞았어. 와우 K키즈가 시즌2로 새롭게 돌아왔어. 새로운 코너들로 더욱 볼거리가 많아졌다는데 정말이야? 정말이야.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흥미롭게 배워볼 다양한 정보까지 가득가득 채웠으니 기대해줘. 내 느낌에 와우 K키즈 시즌2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최애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맞아. 자, 그럼 이제 우리 퀴즈도 풀고 우리끼리 비밀 이야기도 나눌 캠핑을 떠나볼 거야. 캠핑? 우와, 정말 재밌겠다. 난 캠핑이 처음이라 걱정돼. 겨울에도 텐트에서 잘 수 있는 거야? 그럼 근데 아직 추워서 텐트 안에 난로를 피워야 할 것 같아. 짜잔! 이걸 준비했어. 일산화탄소 경보기. 밀폐된 공간에서 난로를 피우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릴 수도 있대. 나도 들어봤어. 일산화탄소 자체에는 독성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카복시 헤모글로빈 때문에 혈액을 운반할 수 없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댔어. 맞아. 동계 캠핑 때는 난방을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항상 주의해야 해. 폴리 재질 텐트보단 면 재질 텐트가 좋을 것 같아. 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캠핑을 떠나볼까? 그래, 좋았어. 자, 그럼 우리 이제 와우 K키즈 시즌2 신나는 캠핑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자. 와우! K키즈 출발! 와우 K키즈의 새 코너 와우 K 퀴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쪽은 정답을 발표해줄 정답 요정 선우야. 정답 요정 선우입니다. 와! 우선 오늘 퀴즈의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골라볼까? 저요. 가장 멀리서 온 친구가 고르게 해주는 거 어때? 그래,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이곳 스튜디오 서울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에서 온 친구는 누가 있을까? 난 경주에서 왔어. 와, 시우리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왔구나. 경주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어?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 하나야. 다부탑, 석가탑, 청성대 등 많은 문화유적이 있어. 우와, 정말 멋진 도시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혹시 경주보다 더 멀리에서 온 친구도 있을까? 난 제주도에서 왔어. 우와, 제주도? 주아는 제주도에 사는 거야? 응,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왔어. 정말 대단하다. 주아가 제주도 자랑을 해줄 수 있을까? 응. 제주도는 우리나라 섬 중에 가장 큰 섬이야. 한라산, 성상일주일봉,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요즘은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휴양지로 손꼽혀. 제주도에 산다니 정말 부럽다. 나도 가족들이랑 여행 가본 적이 있는데 계속 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섬이었어. 혹시 주아보다 멀리에서 온 친구 있을까? 그럼 주아가 오늘 퀴즈의 주제를 정해보자. 1번부터 8번까지의 번호 중에 골라주면 돼. 우리 집은 다스킹꾸니까 5번. 좋았어. 그러면 5번 뒤에 숨겨져 있는 퀴즈 주제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와우케이 퀴즈의 주제는 바로바로 한국 역사편이야. 정답을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적어주면 돼. 알겠지?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야.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주면 돼. 그럼 첫 번째 문제 읽어줄 친구? 저요. 그럼 우리 은찬 친구가 읽어줄까? 1945년 이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이날 대한민국 정수불입을 경축하는 날
광복절이라 불리는 이날은 10월 15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적어줘.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다면 광복절은 언제인지 아는 친구 있어? 저요. 광복절은 8월 15일이야. 맞았어. 중요한 날이니 우리 모두 기억하도록 하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시우리가 읽어줄래? 광복절은 8월 15일, 한글날은 10월 9일이지. 그렇다면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상군으로 칭송받으며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국왕은 누굴까?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세종대왕 이진미이다.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너희들 정말 자랑스럽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체계라고 평가받는다고 해. 정말 쉽고 예쁜 글씨인 것 같아. 세종대왕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바른 한글을 써야겠어. 좋은 생각이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듣고 풀어보도록 하자. 준서봐, 문제 부탁해. 일제 감정기 시절 아우네 장터에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된 독립운동가는 누굴까요? 이 열사는 16세의 나이로 독립만세 대열 선봉에 섰다가 순국하신 분이셔.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유관순 열사 이십니다. 이번에도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네. 유관순 열사님은 정말 용기 있고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맞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수많은 열사님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 같아. 와, 우리 친구들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 주아가 읽어줄래? 조선시대 장군으로 임진왜란에서 수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어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장군은 누구일까? 너무 어려운데 힌트 주면 안 될까? 그래, 좋아. 이분은 노량해전에서 적선 200여 척을 불태우고 도주하던 적선을 추격하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셨는데 이때 남긴 말씀을 우리 정답 요정님이 들려줄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자, 이제 누군지 알겠지?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요정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아는 친구 있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서 외선 30여 척을 물리치고 그 다음날 적전포에서도 외선 10척을 물리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군이셔. 와, 정말 똑똑하다. 그럼 오늘 와우케이 퀴즈 한국 역사편에서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춘 친구는 누구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은찬 친구 축하해. 모든 문제를 맞췄어. 비결이 뭔지 궁금해. 나는 평소에 역사책을 읽는 걸 좋아해. 어른들 책은 어려워서 좀 힘들었지만 어린이용도 정말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모두 읽어보길 추천해. 역사는 곧 우리의 미래니까. 와, 은찬 친구의 비결은 독서였구나. 정말 멋지다. 지금 와우케이 퀴즈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맞췄나요? 오늘 풀어본 퀴즈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안녕!
우리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두근두근 앙케이트! 와! 두근두근 앙케이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야.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부모님이랑 대화를 자주 해? 나는 엄마랑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야. 엄마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는 그날마다 대화를 해. 승아는 엄마랑 보통 무슨 얘기를 해?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유치원에서 물 배웠는지 얘기하거나 친구들이랑 재밌었어 이를 얘기해. 와, 승아 어머니는 승아랑 나누는 대화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거든. 좋겠다. 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느라 바쁘셔서 대화를 자주 나누지는 못해. 그렇구나. 요즘 워낙 바쁘신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 매일매일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도 둘 다 바쁘시긴 한데 퇴근하고 오셨을 때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 맞아. 길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대화는 사실 그 시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응. 나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짧지만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날 얼마나 아껴주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우리 친구들은 또 무슨 대화를 자주 나눠? 나는 엄마가 맨날 손을 씻었니? 밥은 다 꼭꼭 씹어 먹었니? 로션은 발랐니?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셔. 왜 똑같은 잔소리가 좀 지겨워. 그건 다 다은이가 교육교실에서 하시는 말씀일 거야. 응, 나도 알아. 그래도 엄마가 말한 것들을 잘 지키면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 난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칭찬받는다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야. 그치?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었는지 또 무슨 말이 가장 듣고 싶은지 와우케이 퀴즈에서 조사를 해봤어.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 나는 아빠가 퇴근하고 오셔서 꽉 안아주면서 우리 똥강아지 잘 놀고 있어서 해줄 때가 너무 좋아. 나는 엄마가 자기 전에 사랑해 서준아 좋은 꿈과 할 때가 제일 듣기 좋고 행복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면 항상 좋은 꿈을 꿔. 서준이가 말한 사랑해가 앙케이트 무려 1위를 차지했어. 우와! 서준이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사랑해를 가장 듣고 싶은 말로 골랐어. 사랑한다는 말은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빠가 나는 화가를 해도 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때 정말 기분 좋았어. 다은이가 말한 잘했어가 앙케이트 3위를 차지했어. 내가 한 행동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애는 정말 행복한 일이야. 맞아, 칭찬은 골래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 나는 얼마 전에 아빠랑 목욕하면서 등을 빌려주었어. 아빠가 김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해줬는데 너무 좋았어. 우리 신이가 말한 고마워가 앙케이트 5위를 차지했어.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맞아, 부모님이 고맙다고 해주시면 참 뿌듯하고 참 기분 좋은 일이야. 나도 얼마 전에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했을 때 참 기분 좋았어. 와, 너무 예쁘고 좋은 말이다. 이제 남은 2위와 4위. 혹시 우리 친구들은 뭔지 알겠어? 사실 나는 며칠 전에 엄마가 유치원 가는 길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유치원 가지 말고 엄마랑 놀러 가라고 말해줬어. 그날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진짜 재밌었어. 와, 사실 나는 예상 못했던 말이야. 그런데 듣고 보니 이해가 가기도 한다. 어른들도 매일 출근하지만 가끔은 정말 쉬고 싶거든. 재미있고 의외인 결과다, 그치?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4위는 뭘까? 우리 다 같이 볼까?
귀엽다, 예쁘다, 멋지다 하고 칭찬하는 말이 앙케이트 4위를 차지했어.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면서 귀엽다고 할 때 기분 좋아. 나도 내가 동생들 볼 때 엄마가 멋있다고 늠름하다고 해줬는데 듣기 좋았어. 나는 아빠가 밤에 씻고 나면 우리 아들 진짜 잘생겼다. 누구 닮아 이렇게 잘생겼어? 해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렇구나.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 나에게 기분 좋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분 좋은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님께 가서 사랑해요, 고마워요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앙케이트로 다시 만나자. 안녕! 생각을 보면 복잡한 고민도 고민형 되는 고민형 상담소를 찾아온 친구들을 환영해. 와! 오늘 첫 번째 고민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와! 환영해. 오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는지 말해줄래? 나는 거절을 잘 못해서 걱정이야. 얼마 전에는 학원에 가야 하는데 친구가 같이 쇼핑을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너도 쇼핑에 가고 싶었던 거야? 아니, 나는 학원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혼자 가기 무섭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었어. 거절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줬던 애들이 전에도 있었어? 응, 꽤 많아. 빌려달라고 하는 걸 빌려주기 싫지만 또 전해 보일까봐 빌려주거나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면 하기 싫지만 해주곤 해. 사실은 나도 그래. 우리 반에는 맨날 필통을 안 가지고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매번 내 펜을 빌려. 가끔씩 안 들려줄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근처에 오게 되면 좀 피하게 되는 편이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들어주는 건 좋은 일이긴 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니까. 서로 돕는 건 찬성이야.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거절이 어려워서 들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거절이 어려울까?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내가 치사하게 보이거나 이기적으로 보여질까봐 그런 것 같아. 그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딱 잘라 그냥 거절하는 편이야. 미안한데 난 오늘 학원 가야 돼서 같이 못 가. 다음에 같이 가자. 이렇게. 오, 미안한데 나 다음에 같이 가자. 같이 배려하는 이 문장이 좋다. 부탁한 친구가 기분이 덜 상할 것 같아. 난 자주는 아니지만 곤란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말해줄게 라고 말해. 매번 그렇게 하면 마마걸 마마보이라고 놀림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을 두기에는 괜찮은 방법 같아. 예를 들어 학원 시간표를 보고 다시 말해줘도 될까? 아니면 엄마랑 통화 한번 해보고 말해줘도 될까? 이렇게. 맞아.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다고 하고 후회하거나 약속을 잡아놓고 반복하게 된다면 좀 더 불편해질 것 같기도 하거든. 좀 엉뚱한 답이긴 한데 난 예전에 내 곤란한 부탁을 친구에게 나도 곤란한 부탁을 했어. 그 친구는 들어줄까 궁금했거든. 들어줬어? 아니 그건 좀 곤란하고 거절해라. 그때 알았어. 아 그냥 이렇게 거절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그 뒤로 그 친구랑 사이는 어땠어? 확실히 달라진 건 없었는데 그 이후로 나한테 곤란한 부탁을 안 하더라. 나는 매번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종종 대안 방법을 써. 예를 들어 친구 같은 상황이라면 미안한데 난 오늘 학원 때문에 같이 못 가. 오늘 미연이가 학원 안 가는 날인데 미연이랑 같이 가는 건 어때? 아니면 난 오늘 학원 때문에 못 가. 일요일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안을 같이 고민해준 거니 고마울 것 같아.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상대방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곤란한 부탁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누군가가 그 부탁을 억지로 힘들게 들어주고 그 후로 날 피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렇겠네. 듣고 보니 오히려 곤란할 때 거절하는 게 서로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 어때?
괜찮은 방법들이 좀 나온 것 같아? 응, 하나하나 기억해보면서 잘 써볼게. 고마워. 어쨌든 중요한 건 거절을 못해 누군가에게 끌려다닌다면 분명 둘 모두에게 좋지 못할 거라는 거야. 좋은 친구라면 네가 거절을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테고, 그렇지 못한 친구라면 네가 부탁을 들어줘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어. 맞아. 아닌 건 아니라고, 싫은 건 싫다고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해야 앞으로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부탁도 힘든 일이지만 거절도 힘든 일이란 걸 알았어. 맞아. 나도 앞으로 누군가한테 부탁하는 일이 생기면 거절당하는 것에 서운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 물론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우리 친구들 앞으로 고민이 생기면 고민 영상담소로 언제든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오늘도 고민 야! 다음 주에 만나. 안녕. 서준이가 말한 사랑해. 해석했습니다.